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당원들, 국민들,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모두 의견이 다르고 충돌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과 주고받은 이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전당대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호남 제주 이 연설회를 시작으로 화요일은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연설회도 전국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고 이 TV 토론도 5번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다,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뒷얘기 많은 것들 다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는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이 논란으로 넘어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원희룡이나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다 이제 까발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거리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여권 내에서 총선 때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한동훈, 김건희 충돌, 이게 본격화된 겁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는 권력투쟁도 있고 소위 영부인과 여권에서의 최고 실력자의 권력투쟁도 있었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다가 좀 덮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이슈로, 아니면 아예 한동훈을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소위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 판세는 한동훈이 앞서고 있고 다른 후보들이 좀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과 김건희의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 논란이 되는 것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입니다. 팩트부터. 그러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지난 1월의 일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김건희 여사 사과 부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가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김경률을 통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걸 한동훈이 응답하지 않고 계속 공개적으로 한동훈은 이 기자들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리되어야 된다. 소위 김건희 여사의 사과, 대통령 사과, 이걸 요구한 셈입니다.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은 또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다가 1월 21일입니다. 소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보가 갑니다. 이걸 한동훈이 발끈해서 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집니다. 그 이후에 또 수습 과정을 거칩니다. 1월 23일 한동훈이 그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이 가방 부분은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팩트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 CBS를 통해서 엊그제 공개가 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낸 그 문자입니다. 그 문자 5개다라는 건데 이 CBS에서 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 사과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마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라면 사과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공개된 건.
그런데 곧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이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과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이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거 사과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난번에 대선 때도 사과를 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있고 이래서 사과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라면 사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할 의향이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은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곧 아마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또 사실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쪽이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김건희 여사 가방 이 부분이 붉어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낸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사과를 누가 하느냐. 윤 대통령이 결국 했습니다. KBS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고 다른데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느냐. 의뢰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과하라면 하겠지만 이 사과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사과할 의향은 있었다 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게 무슨 사과할 의향이냐, 이제 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전체 정황과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느냐 판가름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생각은 없었다. 사과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이후의 행동에서 쭉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쪽과 한동훈 쪽과 당시에 비대위 쪽에 그 당시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숨길 이유도 없고 다 공개가 된 것이죠. 이번 이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 이게 사신이냐 아니냐. 한동훈이 이걸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고 왜 이걸 씹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된다. 문제를 삼으니까 당에서. 그래서 한동훈에게 자기 의사를 밝힌 건데, 한동훈이 이걸 왜 씹었느냐라는 것이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런 사적인 대화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공식적으로 한동훈이 기자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은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공적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한동훈과 연락도 안 되더라.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건 뭐 윤리위 회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선관위에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후보 자격까지 박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한동훈과 주고받은 그걸 사신으로 봐야 하느냐.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은 영부인의 지위와 관계가 됩니다. 영부인의 지위, 영부인은 공적입니다. 공적인 자리입니다. 영부인의 하는 뭐 행동이나 많은 언행들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게 법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위냐, 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대통령과 함께하는 영부인으로서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적인 행사입니다. 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영부인이 뭘 할 수 있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부인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는 영부인이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통령실 그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 이외의 것은
영부인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법이 없으니까 영부인이 뭐 정치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영부인도 투표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처럼 법을 만들어야 된다,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보낸 그 문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한동훈이 받아들여서 이 당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비대위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그걸 협의를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공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거기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걸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속 사적인 두 사람만의 문자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이 영부인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에 혼란이 생깁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이 꼭 그래야만 했었나.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런 문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과거부터 뭐 친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뭐 문제가 됐을 때 답은 뭐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았습니다. 한동훈과 협의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모르되 공적인 것은 그렇게 공적으로 협의할 권한이라든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심입니다. 이 문자를 공개한 것은 누구냐? 왜 지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공개를 했느냐? 전당대회에 개입할 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를 한 겁니다. 한동훈은 뭐 어제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그게 CBS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장해찬도 알고 있어서 뭐 그 내용이 맞다 이랬는데, 장해찬이 맞다라고 한 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화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뜻이 없었다 쪽에 무게는 실립니다. 이제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개입을 한 겁니다. 한동훈을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입니다. 이걸 한동훈은 또 어떻게 뭐 헤쳐나가느냐. 이게 덮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충돌 부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게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없어지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부분들이 없어지기를 바랬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모두 터져 나온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김건희 여사 쪽에 서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뭐 한동훈도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된 이상 총선 과정에서 뭐 공천 과정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냐 전면전이 벌어진 것이고, 한동훈이 아니다 쪽에 김건희 여사가 서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부분을 두 번 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위 몰카에 걸린 것이고 공작에 걸린 것이고,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가 처신 부분입니다. 그걸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두 번 사과를 한 만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이 부분으로 한동훈에게 직접적으로 뭐 선관위에서 윤리위 회부 이런 것은 더 큰 논란만 불러일으킵니다. 그거 내용도 되지도 않고 뭐 한동훈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뭐 기자들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3번, 4번 가까이 공개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이 당시에 뭐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잦았느냐, 몇 번이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료해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다른 후보들은 뭐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맞느냐, 아니냐,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를 놓고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총선 과정에, 공천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겁니다.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윤심은 뭐 한동훈에 대해서 화가 나고 뭐 정말 배신감까지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총선 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심이 한동훈 아니다라고 해서 한동훈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윤심은 정확하게 이 한동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동훈이 아니면 좋겠는데 뭐 한동훈으로 지지가 모여 있고, 이 부분 가지고 윤심이 정확하게 한동훈에게 직격탄을 날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을 윤리위에 회부시키는 것인데, 이게 뭐 근거도 없거니와 합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도.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윤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놓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의 방식이 옳으냐, 김건희 여사의 방식이 옳으냐, 이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겉으로는 중립이고 속으로는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대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부분을 사실상 뭐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쪽 다 말할 게 있고 양쪽 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뭐 정치력, 또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문제 제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 전당대회에 또 총선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 여기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한동훈이냐 김건희냐입니다. 뭐 이 부분은 이 뭐 오래된 문제고 물밑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부분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한동훈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후보들이 중에서 누가 나으냐 뭐 이건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을 놓고 이 정치 방식, 윤석열 정부 성공을 놓고 이게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를 놓고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현재까지 지난 총선에서의 이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한동훈의 뭐 여러 가지 언행들, 한동훈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